발타자르 그라시안. 발타자르 그라시안은 1601년 스페인 아라곤 지방의 칼라티우드 인근 마을에서 태어났다. 그의 부친은 하층 귀족 가문 출신의 의사였다고 알려져 있지만 그 외에 그의 유년기에 대한 기록은 찾아보기 힘들다. 다만 그의 다른 형제들이 훗날 신부가 되었고 발타자르 그라시안 자신도 신부가 되었다는 사실에서 그가 매우 종교적인 분위기 아래에서 성장했을 것임은 충분히 추정 가능하다. 그라시안은 18세 되던 해인 1619년 예수의 교단에서 사제 수업을 받기 시작했으며 1623년부터는 사라고사 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했다. 1627년 사제 서품을 받은 그는 칼라티우드에 돌아와 이곳 학교에서 인문학과 문법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일부 연구자들에 따르면 이 시기의 교육 경험이 훗날 그가 수사학에 관한 저서를 내는 출발점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1630년에 발렌시아로 임지가 바뀐 그라시안은 이곳의 사제들과 상당히 심각한 마찰을 겪게 되었다. 이듬해인 1631년에 리다 그리고 1633년에는 간디아로 부임지가 바뀌게 되지만 발렌시아에서 갈등은 이후 상당한 후유증을 남겼으며 세상을 바라보는 그의 시각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1636년 그라시안은 아라곤 지방의 스키의 강론 담당 신부로 부임했는데 이곳에서 첫 저서 영론을 발간함으로써 작가로서 여정을 시작했다. 이후 그라시안은 예수의 사제로서 주로 아라곤과 발렌시아 지방 일대에서 교육, 설교 혹은 고해 관련 업무를 담당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꾸준히 개인적인 저술 작업을 계속하다가 1658년에 생애를 마감했다. 1637년에 출판된 첫 저서 영론은 범속한 대중의 범주를 뛰어넘는 영웅들을 특징지는 행동 양식들은 무엇인가에 대한 저자의 성찰을 담고 있다. 영웅론은 이보다 조금 앞서 이탈리아에서 출판된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이나 카스틸리네오의 긍정론의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되지만 이 두 저서들과 차별되는 그라시안 고유의 시각 역시 곳곳에서 발견된다. 이후 그라시안이 발표한 저서들은 문학 이론서와 종교 교리 책자를 제외하면 그의 첫 작품에 나타난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흐름을 보인다. 즉 1640년에 출간된 정치가는 통치자가 지녀야 할 덕목과 행동 규범을 1646년에 출간된 사려 깊은 자는 사회적 성공을 원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인간적인 특성들을 제시하고 있으며 1647년의 저서 사려와 지혜의 책은 아포리즘 형식으로 된 일반적인 삶의 지혜를 그리고 1651년부터 1657년 사이에 3부로 나뉘어 출간된 비판자는 세상을 바라보는 저자의 시각과 인간 삶의 형태들에 대한 총체적 관찰을 보여주고 있다. 그라시안이 바라보는 세상의 모습은 대단히 부정적이었어. 이 세계는 위선과 기만으로 가득 찬 곳이다. 마땅히 성공해야 할 사람은 실패하고 이길 자격이 없는 자가 승리하며 진실을 말하는 자는 주위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아첨으로 상대를 기분 좋게 하는 이들일수록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 이 같은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 혹은 단순히 생존하기 위해 그라시안이 독자에게 전하는 주된 충고 중 하나는 신중하라는 것이다. 즉 세상의 모순에 섣불리 자신을 던져 항거하지 말고 타인의 생각을 귀담아 듣되 자신의 생각은 외부에 누설하지 말라는 것이 그의 전형적인 권고다. 이처럼 세상에 부정적인 평가를 내린 그라시안의 세계관이 그가 속한 교단의 종교적 세계관과 충돌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라시안은 첫 작품에서부터 로렌스 그라시안이라는 필명을 사용해
자신을 숨겼지만 교단에서는 어렵지 않게 그가 실제 저자라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라시아는 여러 차례 교단의 질책을 피할 수 없었으며 특히 비판자의 발표 이후 그에게 가해진 징계는 이미 약해져 있던 건강을 악화시켜 안타깝게도 그의 죽음을 앞당기는 계기가 되었다. 주요 발표 작품으로서는 사려와 지혜의 책, 군주론, 비판자, 궁정론, 사려 깊은 자, 정치가, 영웅론 등이 있다. 그러면 발타자르 그라시안의 명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위기를 만났을 때는 굳센 마음만큼 좋은 동반자는 없다. 그러다가 마음이 약해지면 주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스스로 극복할 줄 알면 조바심이 줄어든다. 운명에 굴하지 말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운명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된다. 어떤 사람들은 어려움 속에서 스스로 극복하려고 하지 않고 어찌 감당해야 할지 몰라 고난을 배가시킨다. 자기 자신을 잘 아는 사람은 숙고를 통해 약점을 극복한다.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은 별들까지도 정복한다. 삶의 가장 중요한 규칙은 참을 줄 아는 것이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인내할 줄 알라. 현명한 사람은 늘 참을성이 약한데 지식이 많아질수록 조급해지기 때문이다. 아는 게 많아지면 만족하기가 어렵다. 에픽테스토에 대하여 삶의 가장 중요한 규칙은 참을 줄 아는 것이고 이것은 지혜의 절반에 해당한다. 모든 어리석음을 참으려면 많은 인내가 필요하다. 때때로 가장 많이 의지하는 사람들을 가장 많이 참아야 한다. 이것은 자신을 이기는 훈련에서 중요하다. 참을 때 비로소 귀중한 평화가 생기는데 이는 땅에서 누리는 행복이다. 하지만 잘 참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 안으로 피하는 게 낫다. 단 자기 자신은 견딜 수 있어야 한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은 가장 위대한 일이다. 말과 행동을 다스리라. 그러면 어디서나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 존경도 미리 얻는다. 이것은 모든 것, 즉 대화와 연설, 심지어 걷고 보고 원하는 데까지 영향을 미친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은 위대한 승리다. 이러한 탁월함은 어리석은 무모함이나 거만함에서 비롯되지 않으며 우월한 성품과 덕스러움이 쌓여 형성된 위험 있는 권위에서 나온다. 수천 개의 결점 중에서도 단 하나의 완벽함을 발견하라. 매사에 좋은 점을 발견하라. 이것은 좋은 취향 때문에 얻는 장점이다. 벌은 벌집을 지으려고 단맛을 쫓고 독사는 독을 모으기 위해 쓴맛을 쫓는다. 취향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사람은 최고의 것을 또 어떤 사람은 최악의 것을 쫓는다. 모든 것에는 좋은 점이 있기 마련인데 특히 생각할 거리가 있는 책은 더욱 그렇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불행을 타고났다. 1000가지 완벽함 중에서도 단 하나의 결점을 찾아내 그것을 비난하고 부풀려 떠벌리기 때문이다. 그들은 의지와 지성이 버린 쓰레기를 수집하며 치부와 오점을 가득 모은다. 이런 일은 통찰력이 좋아져서가 아니라 분별력이 부족해 받는 것이다. 형별에 가까운 것이다. 불완전한 것을 양식으로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은 위대한 승리다. 이러한 탁월함은 어리석은 무모함이나 거만함에서 비롯되지 않으며 우월한 성품과 덕스러움이 쌓여 형성된 위험 있는 권위에서 나온다. 수천 개의 결점 중에서도 단 하나의 완벽함을 발견하라. 매사에 좋은 점을 발견하라. 이것은 좋은 취향 때문에 얻는 장점이다. 어떤 사람은 최고의 것을 또 어떤 사람은 최악의 것을 쫓는다. 모든 것에는 좋은 점이 있기 마련인데 특히 생각할 거리가 있는 책은 더욱 그렇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불행을 타고났다. 1000가지 완벽함 중에서도 단 하나의 결점을 찾아내 그것을 비난하고 부풀려 떠벌리기 때문이다. 그들은 의지와 지성이 버린 쓰레기를 수집하며 치부와 오점을 가득 모은다. 이런 일은 통찰력이 좋아서가 아닌 분별력이 부족해 받는 형벌에 가깝다. 그들은 늘 고통에 시달리고
불완전한 것을 양식으로 삼기 때문에 불행하게 살아간다. 반대로 더 행복한 취향을 가진 사람들도 있다. 그들은 우연한 기회에 수천 개의 결점 중에서도 단 하나의 완벽함을 발견한다. 집요함이 지나치면 어리석음과 분노만 남는다. 항상 반박하려고 하지 말라. 그 안에는 어리석음과 분노가 가득하기 때문이다.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지혜로워야 한다. 모든 일에서 문제를 찾아내는 건 똑똑하다는 뜻일 수 있지만 그런 집요함 때문에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이런 사람은 다정한 대화를 나누다가도 결국 자잘한 싸움을 일으킨다. 그래서 친분 없는 사람보다 가까운 사람들을 적으로 만드는 경우가 많다. 가장 맛있게 먹다가 걸리는 뼈가 가장 아픈 것처럼 행복한 순간에 나타나는 반대가 가장 힘들다. 이런 어리석은 사람은 해로운데 다루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납기 때문이다. 모든 완벽함을 위해서는 적절한 시기를 만나야 한다. 일진이 사나운 날을 파악하라. 그런 날들이 있는데 그럴 때는 제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 게임을 바꿔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주 4위를 2번만 던져봐도 행운의 날인지 불행의 날인지 감이 오고 그만두어야 할지 계속해야 할지를 알 수 있다. 이해력도 변하므로 항상 현명한 사람은 없다. 편지 쓸 때처럼 생각하는데도 운이 따라야 한다. 모든 완벽함도 적절한 시기가 뒷받침되어야 하고 아름다움도 늘 지속되지는 않는다. 기지마저도 과하거나 부족하면 제 뜻을 이루지 못하기도 한다. 매사에 좋은 결과를 얻으려면 때를 잘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어떤 날에는 뭘 해도 안 되고 또 어떤 날에는 별로 애쓰지도 않았는데 다 잘 된다. 잘 되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준비된 셈이다. 즉 재능이 무르익었고 기질도 조화를 이루며 모든 행운의 별이 상승 중이다. 그럴 때는 기회를 잡아야 하고 단 하나라도 놓쳐서는 안 된다. 그러나 현명한 사람은 한번 안 좋은 일이 있었다고 불행한 날이라고 단정하거나 그 반대 상황이라고 해서 행운의 날이라고 단정 짓지 않는다. 전자는 불안감 때문일 수도 있고 후자는 우연에 불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언이 필요하지 않을 만큼 완벽한 사람은 없다. 다가가기 어려운 사람이 되지 말라. 조언이 전혀 필요하지 않을 만큼 완벽한 사람은 없다. 남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구제불능 멍청이다. 가장 뛰어난 사람이라도 친절한 조언에 귀 기울여야 하고 군주라도 다른 사람에게 배워야 한다. 아무도 다가갈 수 없어 고칠 기회를 얻지 못하고 아무도 막지 못해 신세를 망치는 사람들이 있다. 가장 완벽한 사람이라도 우정의 문 정도는 열어두어야 한다. 그 문을 통해 도움이 들어오기 때문이다. 그리고 친구끼리는 부담 없이 조언하고 책망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친구에 충실하고 지혜로운 의견이 만족을 주기 때문이다. 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모두를 존경하고 신뢰할 필요는 없다. 단 지혜라는 비밀의 방에는 의지할 수 있고 실수를 바로잡도록 평가해주는 친구라는 믿음직한 거울을 두어야 한다. 결점은 완벽함을 가리는 오점이다. 사소한 결점들을 파악하라. 가장 완벽한 사람이라도 결점을 피할 수는 없다. 그 결점들과 결혼 상태 혹은 내연 관계에 있다. 재능에는 결점이 있다. 재능이 클수록 결점도 크고 눈에 잘 띈다. 이것은 스스로 자기 결점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것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결점인 줄 알면서도 거기에 지나치게 열중하는 것, 그것은 배로 나쁘다. 결점은 완벽함을 가리는 오점이다. 자기 눈에는 그것이 좋아 보여도 다른 사람은 기분이 상한다. 이런 점에서
그래서 용기 있는 자는 자기 자신을 극복하고 더 많은 탁월함을 발휘한다. 모든 사람은 남의 결점을 찾아낸다. 감탄할 만한 좋은 것을 칭찬해야 할 때에는 가만히 있다가 탁월함 속에서 결점을 끄집어내 비난한다. 희생양을 두는 것도 갖추어야 할 능력이다. 다른 사람에게 나쁜 일을 넘길 줄 알라. 악의를 막아줄 방패를 지니는 일은 통치자의 훌륭한 책략에 속한다. 실패에 대한 비난과 험담이라는 대중의 벌을 대신 받을 사람을 곁에 두는 것은 악의가 생각하듯 무능력이 아니며 오히려 뛰어난 능력이다. 모든 일이 다 잘 될 수는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킬 수도 없다. 그러므로 자기 의욕이 좀 꺾이더라도 불행의 표적이자 잘못을 책임질 희생양을 곁에 두어야 한다. 위대한 철학만이 사람의 기질을 꿰뚫어 파악한다. 사람들에게 속지 말라. 이것은 속임 중에서 가장 최악이면서 가장 흔하게 일어난다. 상품보다는 가격에 속는 편이 낫다. 여기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내면을 들여다보는 일이다. 또한 사물을 아는 것과 사람을 아는 것은 다르다. 사람의 기질을 꿰뚫고 기분을 파악하는 일은 위대한 철학이다. 따라서 책처럼 사람도 깊이 연구해야 한다. 말할 때 주의하라. 경쟁자와 말할 때는 신중하도록 주의하고 다른 사람과 말할 때는 예의를 지키도록 주의해야 한다. 말하기 전에는 늘 시간이 있지만 말하고 나면 되돌릴 시간이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따라서 말할 때는 마치 유언을 남기듯 해야 한다. 말이 줄면 싸움도 준다. 따라서 하찮은 말을 할 때도 중요한 말을 할 때를 대비하여 주의해야 한다. 깊이 간직한 비밀에는 신성한 빛이 돈다. 경솔하게 말하는 사람은 곧 넘어지거나 패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약점을 보이지 않는다. 다친 손가락은 보여주지 말라. 그러면 모두가 그것을 건드리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쳤다고 불평하지도 말라. 악인은 항상 우리를 아프게 하거나 약하게 만드는데 집중하기 때문이다. 화를 내는 것도 다른 사람에게 놀리도록 부추길 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악인은 늘 드러낼 만한 결함이 없는지 찾으러 다닌다. 그리고 고통을 찾기 위해 악의적인 암시를 던지며 결점을 발견할 때까지 수많은 방법을 사용할 것이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개인적 결점이든 유전적 결점이든 모른 척하고 절대 드러내지 않는다. 때로는 운명까지도 가장 아플 만한 곳을 찾아 상처 주기를 즐기기 때문이다. 게다가 항상 생사를 찌른다. 따라서 고통을 주거나 기쁨을 주는 것을 겉으로 드러내서는 안 된다. 그래야 전자는 멈추고 후자는 지속할 수 있다. 친구들 사이라도 잘못을 털어놓는 일은 주의하라. 어리석음을 저지르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감출 줄 모르는 사람이 어리석은 것이다. 정념도 하지만 모든 사람이 잘못을 저지른다. 하지만 현명한 사람은 자기 잘못을 감추고 어리석은 사람은 곧 저지르려는 잘못까지 미리 떠벌린다. 명성은 한 일보다는 신중함이 좌우한다. 따라서 금욕 생활을 할 게 아니라면 신중해야 한다. 위대한 사람들의 잘못은 해와 달의 일식이나 월식처럼 훤히 드러난다. 따라서 친구 사이에서도 잘못을 털어놓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자신에게조차 숨겨야 한다. 하지만 여기서 도움이 때는 또 다른 삶의 법칙이 있는데 이는 자기 잘못을 잊어버릴 줄 아는 것이다. 우연의 의지에 친구를 사귀지 말라. 친구를 잘 선택하라. 친구는 신중함의 시험을 통과하고 행운의 검증을 받으며 의지력뿐만 아니라 이해력으로도 인정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이것은 인생의 성공을 좌우할 정도로 매우 중요한데도 사람들은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 어떤 사람은 노력해서 친구를 사귀지만 대부분은 우연히 친구를 사귄다. 어떤 친구들과 어울리는지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현명한 사람은 절대 어리석은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즐겁게 어울린다고 친밀한 관계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그 사람의 능력을 신뢰하기보다는 단지 재미있어서 그럴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떤 우정은 진짜이고 어떤 우정은 가짜다. 전자를 통해서는 많은 이로움을 얻고 후자를 통해서는 쾌락을 얻는다. 사람됨을 보고 사귀는 친구는 적고 조건을 보고 사귀는 친구는 많다. 하지만 친구의 뛰어난 판단력은 남들의 선의보다 더 유익하다. 따라서 친구를 사귀는 일을 우연에 맡기지 말고 스스로 잘 선택해야 한다. 현명한 친구는 고통을 면하게 하지만 어리석은 친구는 고통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단 친구들을 잃고 싶지 않다면 그들에게 너무 많은 행운을 빌어주지는 말라. 사소한 일을 크게 만들지 말라. 문제가 아닌 것을 문제로 만들지 말라. 매사에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매사에 모든 것을 문제로 만드는 사람도 있다. 이들은 항상 모든 게 중요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진지하게 받아들이며 결국엔 싸움이나 비밀스러운 일로 만든다. 사소한 일을 크게 만들지 말아야 한다. 위태로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등 뒤로 던져야 할 일들을 마음에 두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원래 문제였지만 그대로 내버려 두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은 일도 많다. 그리고 아무것도 아니었던 일인데 괜히 신경 써서 큰 문제가 된 일도 많다. 처음에는 모든 일을 쉽게 끝낼 수 있지만 나중에는 그렇지 않다. 그리고 치료법이 되려 병을 만드는 경우도 많다. 문제를 그대로 둔다고 해서 꼭 최악으로 흘러가진 않는다. 쉽게 믿는 사람은 금방 수치를 당한다. 쉽게 믿지도 사랑하지도 말라. 쉽게 믿지 않으면 판단력이 성숙했다는 뜻이다. 거짓말이 너무 흔하므로 믿는 일 자체가 특별한 일이 되어야 한다. 쉽게 믿는 사람은 금방 수치를 당한다. 그렇다고 다른 사람이 주는 신뢰를 공개적으로 의심해서도 안 된다. 그런 무례함은 모욕으로 이어지고 그들을 속이는 사람이나 다른 사람에게 속아 넘어간 사람으로 취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보다 안 좋은 이유가 있는데 남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거짓말쟁이임을 보여주는 징표라는 점이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을 믿지 않고 다른 사람도 그를 믿지 않는다는 두 가지 결점을 드러낸다. 그러므로 말을 들었다면 판단을 유보하는 게 지혜로운 처사다. 어느 작가는 믿음에 대해 말하면서 쉽게 사랑에 빠지는 것은 일종의 경솔함이다 라고 했다. 만일 거짓말을 한다면 행동도 거짓이라는 뜻이다. 또한 말보다는 행동으로 속이는 게 결과적으로는 훨씬 더 해롭다. 작은 어려움부터 스스로 감당한다면 자기 운명까지 다스릴 수 있다. 스스로 극복할 줄 알라. 큰 위기를 만났을 때는 굳센 마음만큼 좋은 동반자는 없다. 그러다가 마음이 약해지면 주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스스로 극복할 줄 알면 조바심이 줄어든다. 운명에 굴하지 말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운명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된다. 어떤 사람들은 어려움 속에서 스스로 극복하려고 하지 않고 어찌 감당해야 할지 몰라 고난을 배가시킨다. 자기 자신을 잘 아는 사람은 숙고를 통해 약점을 극복한다.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은 별들까지도 정복한다. 삶의 가장 중요한 규칙은 참을 줄 아는 것이다. 어리석은 사람들을 인내할 줄 알라. 현명한 사람은 늘 참을성이 약한데 지식이 많아질수록 조급해지기 때문이다. 아는 게 많아지면
만족하기가 어렵다. 삶의 가장 중요한 규칙은 참을 줄 아는 것이고 이것은 지혜의 절반에 해당한다. 모든 어리석음을 참으려면 많은 인내가 필요하다. 때때로 가장 많이 의지하는 사람들을 가장 많이 참아야 한다. 이것은 자신을 이기는 훈련에서 중요하다. 참을 때 비로소 귀중한 평화가 생기는데 이는 땅에서 누리는 행복이다. 하지만 잘 참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안으로 피하는 게 낫다. 단 자기 자신은 견딜 수 있어야 한다.